안녕하십니까. 소방학계로 수업을 맡고 있는 정태화입니다. 자, 지금 이제 2023년이죠. 2023년 시험부터는 소방학개론이 조금 범위가 바뀐 부분도 있고 법의 개정도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기존에 했던 것들 중에서 물론 뭐 한 70% 이상은 뭐 그대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조금 내용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 보완 수정을 해가면서 조금 더 정교한 수업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 필요가 있어서 이제 수업 자체가 조금 더 디테일하고 정교하게 수업을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21년도까지는 사실 소방이 선택 과목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22년도에는 선택 과목은 아니었는데 5과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23년도 이후부터는 3과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항수도 늘어나죠. 25문항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한 버전까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소방학개론 우리가 그러려면 시험을 잘 준비를 하시려면 구성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자, 소방학개론이라는 과목은 개론, 말 그대로 뭐 국어사전적으로 보면은 대체적인 개념들에 대한 이론이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이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소방청이나 중앙소방학교에 문의를 넣어보시는 분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 소방학개론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요? 그러면은 뭐 대체적인 일반론적인 개론이라는 말 자체 국어사전을 먼저 설명을 하고, 국어사전적 용어를 설명을 하고, 뭐 시중에 있는 교재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은 일단은 이거는 이제 소방기본법 쪽에 의해서 법률로 정해진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예요. 자, 시험 범위를 먼저 보시면, 자, 첫 번째, 연소 화재 이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화 이론. 자, 연소 화재 이론은 특징이 불이 뭔지에 대한 개념 공부예요. 뭐 가연물이 됐든 아니면 어떤 조건이든. 화재 이론이라는 건 건물이나 아니면은 이 건물을 주로 건물입니다. 건물을 놓고서 어떤 경우에 불이 어떤 형상으로 번져나가고, 그리고 어느 경우에 터질 수 있는지. 자, 그럼 소화 이론은 그 불을 어떻게 끌 건지 상황에 맞춰서. 자, 그 다음에 소방 조직,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 나의 인사권은 어떻게 되는 거고, 어떻게 우리 조직은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개략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재난관리라 그래서 재난 이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세계적으로 재난 이론이 꽤 많아요. 특히 이제 소방에서 다루는 재난 이론은 아네스라든가 존슨, 그리고 하인리 포앵크버드 정도를 다룹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국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우리나라 재난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우리나라 재난 조직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좀 막연해요.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은, 자, 연소 이론 안에는 첫 번째, 연소의 개요가 뭔지. 두 번째, 그러면은, 자, 연소의 개요라는 건 뭐냐면, 불이 나기 위한 조건이에요. 뭐, 이제 좀 있으면 들어가실 텐데, 다음 시간부터는, 자, 연소의 3요소라고 그래서, 가연물, 산소, 자, 그 다음에, 점화원이죠. 거기에 이제 이게 연소가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 연쇄 반응이라는 4요소. 이렇게 해서 이 개념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이 나면,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는 항상 명심하셔야 되는 거. 불이라는 거는요, 나면, 연기하고 화염, 즉 열기, 이게 같이 가야 돼. 그래서 자, 연기하고 화염. 그리고 이 화염은 또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불꽃인지 불씨인지.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불꽃의 형태가 있는지, 아니면 불꽃의 형태는 없고 그냥 그 불씨만 있는 건지. 대표적으로 여기 여러분들 흡연문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담뱃불이 대표적인 불씨 연소예요. 그래서 그 화염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왜냐하면 그거에 따른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연소 이론인데, 불이 나고 난 다음에 어느 조건 하에서 터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시면, 연소의 개요에서 보시면은, 자, 요게 조금 최근에 좀 많이, 특히 2022년도 이후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건데, 연소 반응식하고 에너지 수치예요. 예컨대 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자, 탄소라는 하나가 있으면 얘는 산소를 만나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라는 게 됩니다. 즉, 탄소 하나, 산소 분자 하나가 만나요. 아니면 산소 원자 두 개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만나서 완전 연소했을 때 이산화탄소가 된다. 이게 완전 연소식이에요. 이러한 연소 반응식들이, 자, 이 기준은 위험불안전관리법에서 1류부터 6류까지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어느 경우에 완전 연소가 되는지를 이제 암기하는 게 이제 새롭다라기보다는 전통적인 문제인데 이제 시험 범위, 구체적인 시험 범위로 이렇게 쭉 넣어준 거죠. 자, 이거 구체적인 시험 범위들 이렇게 넣은 거는 제가 넣은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그 중앙소방학교하고요. 중앙소방학교하고 중앙소방청에서 공시한 자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소의 조건입니다. 연소의 조건 및 형태. 연소의 조건이나 형태는 어떤 식으로? 연소가 어느 조건 하에서 불이 잘 붙고요.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좀 빠졌는데, 발화의 조건하고 형태가 된다. 발화. 자, 연소는 불이 그냥 붙는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고, 발화 같은 경우는 어떤 형식이든, 불이라는 거는 내가 직접 불을 붙여서 인하점에 의해서 불이 붙는 게 있고요. 온도가 올라가서 붙는 게 있어요. 그게 발화의 조건이 된다. 그래서 발화의 조건 및 형태까지 살펴보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게 이제 연기하고 화염인데, 그럼 연기라는 건 뭐냐? 좀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불이라는 게 나면 연기는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완전 연소된 연기이든 불완전 연소된 연기이든, 보통은 이제 완전 연소된 연기가 백색을 이루는 경우가 많고, 불완전 연소되는 게 흑색을 이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탄소 수가 많을수록 흑색 연기가 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소가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연소가스는 뭐 거의 여러분들 시험에서 금이야 오기야 매년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이 연소가스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배울 때 유독성 가스로 배웁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일산화탄소라든지 시아나수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조건 하에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본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화염의 형태. 화염은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불신지, 불꽃인지 이런 형태들을 보는 거고요. 열이 어느 경우에 방사가 되는지, 즉 조건들을 따져본다. 그 다음에 열 전달 방식은 뭐 직접 열을 이렇게 접촉해서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대류 현상, 그 다음에 복사 현상, 그리고 비화 등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고 그걸로 인해서, 자, 이걸 배우는 이유는 연소가 번져나가는 걸 막아야 소방을 잘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폭발 계료에서 보시면, 자, 폭발의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 폭발은 기본적으로 밀폐된 조건과 그 조성이 조건, 그 다음에 점화원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이 조건들은 어떻게 되는지. 자, 그리고 시험에 한 해도 안 거르고 나오는 유형이 요거 아니면 요거죠. 뭐 여기는 사실은 다 개별로 하나씩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 물리적 폭발과 화학적 폭발의 구분 개념이 일단은 첫 번째 등장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자, 뭐 이론적으로는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화학적 성질 변화에 의한 것들이 화학적 폭발이고요. 화학적 성질 변화 없이 상변화, 고체가 액체가 된다든지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것들은 물리적 폭발로 구분한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불이 붙었냐 안 붙었냐로 따지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화학적 폭발과 물리적 폭발을 구분한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상과 응상 폭발이라고 되는데, 기상 폭발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기체 상태에서 불이 붙은 상태예요. 응상은 고체가 액체가 됐든 아니면 액체가 기체가 됐든 간에 상변화에 의해서, 이게 왜 상변화에 의해서도 터지냐면,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액체가 기체가 되거나 고체가 액체가 될 때 부피가 팽창해요. 근데 담아놓은 용기가 요만한 용기라고 볼게요. 이렇게 밀폐된 용기인데 이 안에 액체가 이만큼 차 있는데 이게 밖에서 열을 받아서 기화됐어요. 그래서 안에서 기체가 됐다. 끓어서. 그럼 이 용량을 넘어서 기체가 부피 팽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 용기가 터지겠죠? 그래서 통상은 기상 폭발을 이 화학적 폭발의 개념으로 잡고 응상을 물리적 폭발의 개념으로 잡는데 무조건 100%는 아니죠. 근데 구분해서 좀 기억은 하셔야 되는데 거의 대동소이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폭연하고 폭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화염이 번지는 속도를 얘기하는 건데, 폭연은 좀 불이 빠르게 번져나가는 것들을 얘기해요. 폭갱이라는 건 이거보다 더 빠른 거죠. 즉 충격파를 동원할 정도의 폭발성이 있는 그 연소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스 폭발이 있고요. 분진 폭발, 분해 폭발이라는 게 있는데, 자, 가스하고 분진, 분해, 이 폭발은 어쨌건 전부 다 화학적 폭발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가스 폭발하면 화학적 폭발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고, 분진이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분진 폭발은 가연성 고체의 미분, 즉 먼지가루에 불이 붙어서 터지는 것들. 분해 폭발은 이 물질이 있어요. 뭐 물론 이 물질은 아니겠지만 뭐 이게 가연성 물질 고체다 그러면 이게 분해돼서 가연성 가스를 뿜어낸 거에 불꽃이 붙어서 터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블랩인데, 블랩이 등의 폭발 관련은, 액체 팽창, 옥에 액체 팽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기름 같은 거로 이렇게 다만한 통이 있다라고 볼게요. 그런데, 자, 여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럼 기름이 이렇게 차 있다가, 불빛 팽창을 하면 터지겠죠. 그리고 여기 불도 붙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게 터지는 형상인데 블레비가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건 우리 일상에도 많이 맞닿아 있지만 블레비는 두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폭발의 원인 기준으로 보면요 물리적 폭발로 잡는데 결과를 보면은 화학적 폭발로 잡아요. 증기 운폭발하고 똑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시 이제 그때 가서 또 구분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소방 기본법 기준으로 했을 때 점으로 봤을 때는 연소화재 이론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소방청 발표 기준으로는 5개로 분류하죠. 연소 이론, 화재 이론, 소화 이론, 소방 조직, 재난 관리 이렇게 분류할 때 두 번째 파트가 되는데 자, 화재라는 게 뭐냐? 그럼 연소하고 화재는 사실 인위적인 좀 구분이긴 한데 연소라는 거는 좀 과학적 개념이에요. 화재라는 건 이제 그 사회학적 개념이 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어떤 차이가 있냐? 연소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불이 붙으면 연소예요, 과학적으로. 그런데 화재는 사람의 의도에 반해야 되고 무언가 도구를 소화기구를 이용해서 꺼야 되는 불 그리고 화학적 폭발까지를 화재로 본다라는 정의를 내립니다. 이거는 소방의 화재조사 보고 운영 지침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고 그다음 건물 화재의 성상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불이 나는지, 그 다음 위험물에 따라서 화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화재 조사. 특히 화재 조사는, 기존에는 소방 기본법에 화재 조사가 들어가 있었고, 화재 조사 보고 운영 지침 정도가 있었는데, 자, 지금은 소방의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이 따로 분법이 돼서 나왔어요. 그리고 화재 조사 보고 운영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내용 하나씩 살펴보시면, 화재의 정의 및 분류. 정의는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연소는 연소인데, 연소는 과학적 이론이죠. 이 연소가 내 의사에 반해서 나는 불이 돼야 돼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각할게요. 내가 가스레인지에다 불을 붙였어요. 이거 연소를 시키는 거죠. 그냥 가스 연소시켜서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불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불이 뒤에 있는 장신구에 옮겨 붙었어요. 그래서 막 번져나가. 그럼 내 의사에 반했죠. 그리고 소화시설들, 소화기구들을 이용해서 꺼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화재로 번졌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죠. 물리적 폭발도 화재다. 이러면 틀린 지문이 돼요. 왜냐하면 소방에서는 물리적 폭발까지는 화재로 잡지는 않아요. 물론 물리적 폭발 다음에 화학적 폭발로 이어지는 현상이다. 그럼 화재로 잡아야죠. 그렇지만 그냥 물리적 폭발로 펑 한번 터지고 끝났어요. 대표적으로 펑 하고 한번 끝날 수 있는 게 뭐 우리가 풍선을 압을 넣을 때까지 계속 불어서 터트린다든지 눌러서 터트린다든지 그 안에 공기니까 더 이상 불은 붙지 않죠. 자, 그 다음에 화재의 종류인데, 이게, 화재는 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 화재 크게 4가지로 분류합니다. 일반 화재라는 게 A급 화재고요. 유류 화재라는 게 B급 화재, 전기 화재가 C급 화재, 금속 화재가 D급 화재입니다. 그리고 가스는 우리나라는 같은 B로 분류를 해요. B로. 그리고 주방 화재라 그래서 K급 화재라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화재의 종류별로 그래서 어느 게 타는 거고 어느 경우에 어떤 소화 약제를 쓰고 어떤 소화 방법을 쓰는 건지가 주 여러분들의 공부의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이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 그래서 예컨대 뭐 A급 일반 화재 A급 화재다. 얘는 이제 대표적으로 4대 소화 효과가 냉각, 질식, 그리고 냉각, 질식, 제거, 부촉매 소화 이렇게 나오는데 대표적인 그 냉각 소화고요. 유류 화재가 대표적인 질식 소화예요. 전기 화재는 대표적으로 전기 화재하고 가스 화재의 특징은 제거 소화와 질식 소화가 같이 들어간다요. 금속 소화는 이제 4대 소화 효과가 아닌 그 건조사라고 해서 우리 이제 소화이론에서 배우실 텐데 모든 소화의 만능은 모래입니다. 마른 모래. 그런데 마른 모래를
모든 소화에 쓸 수는 없겠죠. 일단 던질 수 있는 거리도 짧을 뿐더러요. 재사용도 안 돼요. 그래서 더 좋은 소화 약재가 있다. 그럼 그걸 써야 되는 게 원칙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 화재의 성상인데 화재의 진행 단계별 특성. 화재는 건물 화재는 기본적으로 보통은 이제 성장기를 거쳐서 최성기를 거쳐 쇠퇴기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을 특수 현상이라 그래서 이 플래시오버하고 백드래프트 등에서 나오는 게 화재 현상은 보통 뭐 이렇게 어떤 그래프가 있다. 그럼 불이 처음에 시작해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여기 때, 여기 때, 여기 때, 여기 때, 여기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여기에 별로 대처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첫 시작은 보통은 프레임 오버라는 개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있어야겠네요. 백드래프트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이 롤오버, 플래시오버. 지금 여기 나오는 이 플래시오버. 자, 그 다음에 최성기, 백드래프트. 보통은 이제 끊어서 여기까지를, 보통은 여기가 플래시오버죠. 여기 끊어서 여기까지가 성장기라고 보는 거고, 요 구간을 최성기라고 보는 거고요. 자, 여기를 이제 이 이후를 쇠퇴기로 보는 겁니다. 감퇴기 이렇게 할게요. 감퇴기. 요렇게 끊어서 본다요. 그랬을 때, 자, 여기도 대표적으로 이 플래시오버하고 백드래프트를 왜 써놨느냐. 자, 플래시오버는 공기 공급이 건물에서 원활했어요. 그럼 프레임오버를 거쳐서요. 백드래프트 안 거치고 롤오버 거쳐, 플래시오버 거쳐서 정상적으로 흘러요. 그런데 프레임오버 다음에 공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요. 그럼 그때 백드래프트 현상이 일어나요. 백드래프트는 폭발로 잡습니다. 플래시오버는 폭발이 아니라 그냥 그 연소의 특이한 연소 현상 정도 이렇게 잡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위험물의 성상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요게 조금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위험물의 유별 특성과 소화 방법. 자, 1류부터 6류까지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1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산화성 고체라 그래서 본인은 타지 않아요. 그렇지만 불이 나는 걸 돕는 물질이죠. 제 6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산화성 액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타지 않지만 불이 나는 걸 도와요. 그럼 2류부터 5류는 가연성 물질인 건 다 맞죠. 다만 이제 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 3류 위험물은 자연 발화 혹은 금수성, 그리고 4류 위험물이 유류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류 위험물이다 라는 표현하면은 자기 반응성 물질을 얘기한다. 그럼 자, 여기서는 금속성 물질은 따로 금속성 물질은 좀 전에 화재에서 D급으로 분류했지만 금속성 물질은 1류부터 6류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1류부터 6류들 중에서 금속성 물질은 어떻게 큰다든가 아니면 각 유별, 그리고 어떤 물질은 물과 만나서 유독가스를 발생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가연성 가스를 발생할 때도 있고 화재가 더 번질 수도 있어요. 보통 우리 이렇게 얘기 듣습니다. 자, 석유류죠. 석유류 하면 제4류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석유는 또 특수인화물부터 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까지 나누는데, 자, 제2석유류에 제2류, 제2석유죠. 제4석유류 중 제2류, 제2석유류라고 할게요. 제2석유인 경유예요. 자, 경유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가벼운 기름이에요. 중유는 말 그대로 무거운 기름을 얘기한다. 자, 경유의 경우에 화재가 났어요. 물을 뿌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 이렇게 통을 볼게요. 여기 이게 경유예요. 막 있는데, 여기다 물을 뿌리면 문제가 뭐냐. 물이 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끌어올려요. 기름을. 자, 물이 위에 기름이 뜨죠. 그럼 중유는 물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이 위에 대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유 같은 경우는 물로 또 소화가 가능해요. 단 이제 분무주스죠. 그건 이제 소화 이론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야 되지만, 그래서 이 기름류, 제4석유류, 제4류 위험물들은요, 물을 뿌리면 대체적으로 화재 면이 확대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이거는 또 화재 면이 확대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자, 물이 기름보다 무거워서 가라앉아서 물을 밀어 올리는 경향도 있지만요, 워낙 고점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비등하죠. 그래서 수증기가 돼서 잘못하면 산소를 공급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가 있다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보일오버 등 위험문화재의 특수현상과 대처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보일오버, 이제 여기는 안 쓰지만 보일오버, 뭐 슬럽오버, 오일오버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 다음에 프로스오버라고 해서 보통 이제 기름이 화재가 날 수 있는 게 한 4가지 정도 이상 현상을 보입니다. 근데 각마다 그 대처 현상이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거까지 하시면 이제 화재 이론을 다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화재 이론에 화재 조사가 하나 들어가죠. 화재 조사는 화재 조사의 개요해서 목적, 방법, 절차 등이 있는데, 그리고 화재 원인 및 화재 조사 등 관련 내용인데, 요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기본적으로 자 이제 정립되어 있는 화재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 재난과 관련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이론들을 쭉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화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파트 3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소화의 기본 원리가 뭔지. 이거는 사실 연소 이론부터 쭉 이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 연소의 3요소, 4요소를 배우는데, 소화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그 4요소 중에 하나만 없으면 불은 꺼진다요. 그 원리에 대한 기본. 그래서 이제 4대 소화 효과라는 거 여러분들이 배우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타 소화 효과들을 하나씩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소화 약제죠. 어느 불에 어떤 약제를 쓸까. 좀 전에도 기름불에 물을 뿌리면 안 되겠죠. 다만 이제 물의 종류나 성상에 따라서 아니면 물에다가 무언가를 탔느냐 아니면 가스개냐 아니면 분말개냐 뭐 이렇게 나누는 거고. 그 다음에 소방시설 이론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소방시설은 자 우리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자동화재 탐지기,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설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작동 원리하고 구성 원리. 근데 지금 논란이 되는 건 사실 소방시설 이론일 수밖에 없는 게 소방시설은 발표할 때 또 어떻게 발표를 하셨냐면 자 구체적인 설치 기준은 제외하겠다. 그럼 구체적인 건 어디까지냐는 논란이 항상 될 수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대신 너무 구체적인 것들은 수업 진행을 하면서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화 원리는 기본적으로 소화의 기본 방법입니다. 그래서 소화 방법 대표적인 4개죠. 냉각, 질식, 제거, 부촉매. 부촉매 소화라는 건, 자,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게 라디칼이라는 작용을 해요. 어떤 작용이냐면, 분해를 되면서 불이 잘 번질 수 있는 원자나 이런 거, 원자나 분자나 단분자로 되는 것들을 억제한다라는 개념. 그래서 얘를 더 이상 불이 안 붙는 그 물질로, 분해되는 물질이 안 붙는 물질로 바꾸는 소화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화약제는 대표적인 게 일단 물이에요. 우리가 일단 불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물이죠. 그거는 싸고 구하기 쉽고 보관이 용이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물질의 소화가 가능해요. 뭐 금속 소화라든가 뭐 전기 소화 정도, 전기화재, 금속 화재라든가 전기화재 정도만 빼놓으면 거의 대부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포소화약제는 이 물만 했더니 문제가 발생해. 그래서 거기에다가 거품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간단하게 계면활성제, 우리 그냥 퐁퐁이라고 생각할게. 그런 걸 넣어서 거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질식시킨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는 가스계로 넘어가는데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그래서 보통은 우리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0.0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를 많이 집어넣으면 산소 농도가 떨어져요. 일반적으로 보통 산소 농도가 물론 물질마다 틀리지만 통상 한 15% 이하 정도 15에서 16% 이하 내려가면 불이 꺼지는 물질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산소 농도를 낮춰서 불을 끄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시험에 많이 등장하는 거 분말소화약제. 이걸 사실 여기는 다 시험에 꼬박꼬박 다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분말소화약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 분말소화약제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건물마다 다 가서 보시는 빨간색 소화기 통을 얘기해요. 이게 대표적인 예시인데, 얘도 1종부터 4종까지가 나눠져 있고, 1종은 어떤 효과가 있고, 1종은 보통 식용유화제, 비노화 현상 때문에 식용유화제 제일 좋다고 그러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건 3종 소화약제입니다. 걔는 A, B, C급 화재에다 소화 효과가 있다. 그럼, 뭐, A급 화재에는 뭐 1종 소화 효과가 없냐? 예, 없어요. B하고 C에만 효과가 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생긴다고요. 자, 그 다음에 청정소화약제라는 게 나오는데, 자, 이거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분류가 되셔야 되냐면, 첫 번째가,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활성기체 소화약제가 있는데,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는 그냥 청정 소화약제예요, 당연히. 그 다음에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가 할론 소화약제가 있고요. 할로겐 화합물 청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그냥 할로겐 화합물 하면은 청정이 되는 거고,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중 일종인 할론은 청정 소화약제로는 분류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할론 소화약제,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및 청정 소화약제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한다. 그래서 할론 소화약제라는 건 독성은 좀 나오기는 하는데 일부에서 이게 워낙 효과가 좋기 때문에 비행기라든가 아니면 일부 실험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아직까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할론 소화약제 따로,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및 불활성 기체 청정 소화약제. 그럼 할로겐 화합물하고 불활성 기체가 나오면 걔가 청정 소화약제의 개념이 된다. 근데 할론 소화약제도 공부는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소방시설인데, 이 소방시설은 여기 맨 밑에도 나와 있지만 발표하실 때 뭐라고 할 거랬냐,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 기준은 제외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즉 그러면은 구체적 설치 기준을 뺀 그 나머지는 처음에 기본 설치 기준, 그 다음에 법적 설치 기준, 즉 예컨대 뭐 자동화재 탐지기다 그럼 경계 구역 정도 와요. 법적으로 자동화재 탐지기는 어디에다 설치해야 되는지 정도는 나오는 거고, 개별적인 거 무슨 뭐 어떤 수신기라든가 중계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빠진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소방시설은 이렇게 5가지로 분류됩니다. 이 5가지는 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죠. 이거는 2022년 12월 1일부터 법이 바뀌죠. 기존에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2022년 12월 1일부터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가지로 분법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렇게 5가지를 통상적으로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소방시설은 첫 번째 소화 설비, 두 번째 경보 설비, 세 번째가 피난 설비. 근데 이 법에서는 이거를 피난 설비라고 안 하고 피난 구조 설비라고 얘기하죠. 피난 구조 설비 안에 피난 설비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화 용수 설비, 그리고 소화 활동 설비,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한다. 자, 소방시설은 기본적으로 소화시설이다 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소화기, 스프링클러라든가 옥내 소화전 설비라든가 이런 거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얘기하면 되고요. 경보 설비는 대체적으로 울려주는 서비스예요. 이게 경보 설비에서는 눈으로 보는 건 시각 경보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보 설비 안에 뭐 자동화재 탐지기, 뭐 가스 누설 경보기, 아니면 유도등, 유도등은 아니죠. 미안합니다. 유도등은 아니에요. 시각 경보기죠. 그리고 자동화재 속보 설비. 최근에 또 이 경보 설비들 중에서 시험에 많이 언급되는 게 자동화재 속보 설비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 있고요. 피난 설비는 피난 구조 설비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죠. 피난 구조 설비는 피난 설비라고 해서 뭐 완강기, 간이완강기, 승강기 이런 것들 종류하고요. 인명구조기구라고 해서 뭐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방열복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유도등, 아니면 휴대용 비상조명등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고요. 소화용수설비는요, 불을 끄는데, 즉 소화용수설비, 저수조, 그 밖에 뭐 소화용수설비 이렇게 구분해서 불을 끄는데 쓸 수 있는 물이다. 그럼 여기 안에는 옥내소화전이나 옥외소화전은 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안 들어간다예요.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만 또 이건 공부하실 때 소방기본법에 소방용수설비라고 돼 있어요. 그건 소방관들이 쓰는 거고, 소화용수설비는 소방관도 쓸 수 있지만요, 일반인들, 자위소방대라든가 누구든지 불을 발견한 사람들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좀 구분하시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화활동설비의 종류. 소화활동설비는 통상적으로 인명구조 등을 하기 위해서 소방관들이 본격 수화 때 쓰는 것들을 주로 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는 얘가 좀 많이 등장을 하는 거고요. 이쪽에서는 스프링클러라든가 여기서는 자동화재 탐지기, 이쪽에서는 피난 설비하고요, 인명구조 설비가 좀 많이 등장한다. 사실 여기는 생각보다는 조금 소화용수 설비는, 왜냐하면 소화용수 설비 안에 있는 저수조하고 소방시설 안에 있는 저수조하고 또 같이 두 개의 저수조는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파트로 가시면은 소방조직 이론인데, 소방조직과 기능 2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소방 조직은 소방 역사죠. 소방이 어떻게 발전해. 거의 매년 한 문제씩 등장하는 건데, 22년도에 소방 발전 과정에 역사 문제가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10년 만에 처음 일어난 일이에요. 또 등장을 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소방 행정 체계와 기능, 그 다음 소방 조직 관리 기초 이론. 자, 그리고 여기에도 나오지만 소방 자원 관리에서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 관리. 이게 이제 소방법이 아니라 공무원법과 관련된 내용이죠. 특히 인사와 관련된 게 많이 등장을 하고요. 민간 소방 조직의 역할에서, 자, 민간 소방 조직 하면은 의용소방대, 안전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소방시설 중에서 설계시공 감리 점검, 설계시공 감리 점검하면 소방시설 공사법 내용이죠. 그 다음에 소방용 기구의 제조 점검, 제조 검정 이런 것들을 위주로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방 기능인데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요 파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화재 예방 경계까지는요. 기존엔 소방 기본법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얘기하고 진압, 그 다음에 조사활동은 소방기본법 16조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조사활동은 화재 조사 부분이 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그 다음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소방시설의 지금은 이제 설치, 유지 및 관리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소방시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와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 이거는 앞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정해져 있는 위험물 유별 종류에서 보실 때 어떻게 되는지, 특히 뭐 혼재가 가능한 경우, 혼재가 불가능한 경우 이런 것들 구분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 사실은 다 이어져 오는데 전혀 이제 새롭게 등장한다 그러면은 구조구급이에요. 이거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하고요. 이 구조구급 그 기본적인 행정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여기 시험 범위 안에 포함되고요. 재난 대응 활동 등 소방 조직 및 소방 기능 관련. 이거는 사실 요거 두 개는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의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고 그 출동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전술들이 어떻게 되는지와 관련된 것들을 쭉 보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재난관리 마지막 파트인데 이건 재난 및 안전관리의 개념. 재난 및 재난관리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사실 재난관리는 양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은 좀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시면 재난의 특징 유형. 이거는 각 학자들에 의해서 정리된 것들이 어떻게 개념이 되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상. 보통은 이제 재난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 4단계로 구분합니다. 그 단계별로 어떤 일을 하느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앞에 파트는요, 딱 한 문제 정도 등장해요, 사실. 한 문제 정도 등장하는데, 여기서 두세 문제 정도가 등장한다 생각하시면. 왜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관리하는 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에요. 특히 소방은. 자, 그래서 안전관리 기구 및 기능.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책본부가 어떻게 되는지, 통제단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대책본부를 사는 일, 통제단에 사는 일. 그 다음에 긴급 구조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자, 재난 안전관리 계획이라든가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대정, 보상 등 재난 관련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요거, 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세부 사항들은 제가 임의로 정한 거 아니죠. 소방청에서 발표한 내용이고, 요 내용대로 해서 각 파트별로 한 문제씩 나온다고 해도 대략 20문제 이상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25문제 시기니까, 여기에 맞춰서 차분히 공부를 하시면요, 좋은 성과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 세부적인 내용은, 예전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한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소방학 개론에 대해서, 개요에 대해서, 즉,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시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 목표를 정했으니까 이제부터 하나씩 차분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